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방송 화면이 좀 바뀌었죠. 새로운 사무실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참 밀어주시는 마주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이제 본인의 빌딩에 사무실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무실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방송은 신규 시수말인 이 비주에 관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 비주 같은 경우는 이 말이 비주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말이 비주인데, 이번에 원래 굉장히 좀 새로운 시수말들이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그 중에 한두가 바로 이 비주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 들어오지는 않았고 조만간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비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주의 부마는 컬린입니다. 그리고 모마는 미드나잇 비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명이 비주로 지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비주는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볼뽀뽀를 합니다. 그 볼뽀뽀를 비주라고 합니다. 비주의 부마는 이 컬린입니다. 지금 이 말이 컬린입니다. 컬린의 가장 장점을 설명을 하자면은, 컬린 자체도 마체가 굉장히 좀 우수합니다. 하지만 이 우수한 마체를 컬린의 후대에도 전성을 해줍니다. 이게 컬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경매 딱 나가보면 컬린의 자마들은 태가 다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마체를 후대에 물려주는 게 바로 이 컬린이고, 이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강력한 스태미너의 전승입니다. 클래식 경주에 적합하다는 거죠. 엘리트 파워는 단거리 스프린트입니다. 컬린의 자마이지만은 대체적으로 컬린의 자마들, 그리고 컬린의 자마들 중에 실수말을 하는 자마들 모두 클래식 경주에 강한 경주마들을 생산한다는 것이 강점이고, 컬린의 대표적인 자마들 중에서 잘 뛴 말들을 살펴본다면은, 여기 이제 팰리스 멜리스 같은 경우는 벨몬트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벨몬트 스테이크스는 상관 경주에서도 가장 긴 거리를 뛰는 경주입니다. 2400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너로스 같은 경우는 브리더스컵 클래식에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도입된 시수말이죠. 글로벌 캠페인 같은 경우는 우드워드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우드워드 스테이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네임 밸류가 높은 그런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이 저널리즘이라든가 이그제지레이러 이런 말들은 상관 두 번째 경주이죠.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키나이스 같은 경우는 트래버스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거뒀는데, 이 트래버스 스테이크스 같은 경우는 상관 경주가 5월에 끝나죠. 5월에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펼쳐지는, 우리가 흔히 트래버스 스테이크스를 미드 서머 더비라고 하는데, 상관 경주에 뛰었던 말들이 다시 한번 만납니다. 그래서 이 트래버스 스테이크스에서 자웅을 겨루는 그런 경주 중에 하나이고, 사실 이 상관 경주 전부 우승을 하고, 그리고 트래버스 스테이크스까지 우승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사관마라고 합니다. 그 사관마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두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굿매직 같은 경우는 하스켈 인비테이셔널, 즉 초청 경주예요. 인비테이셔널 한 경주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주 주최 측에서 이름 없는 말들을 초청을 하진 않죠. 그래도 난다 긴다 하는 말들을 초청해서 겨루는 경주이고, 그 외에 보통 이렇게 이제 클래식 거리에 강한 자마들이 많이 생산을 했지만은, 커넥트 같은 경우는 시거 마일에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코디즈 위시 같은 경우는 브리더스컵 더트 마일에서 우승하면서 마일에서도 강점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컬린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강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수한 앞말 경주마 생산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쟁쟁한 말들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컬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쿠렐리나
이 말 같은 경우는 에이콘 스테이크스 그리고 코칭 클럽 아메리칸 옥스 이 두 개 경주 모두 앞말 상관 경주, 즉 트리플 티아라 경주입니다. 그리고 옵 더 트랙 같은 경우는 머더 구스 스테이크스 이것도 앞말 상관 경주입니다. 그리고 스텔라 윈드는 산타 아니타 옥스에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페리스 라이트 같은 경우는 코칭 클럽 아메리칸 옥스 역시 앞말 상관 경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말 상관 경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주마들을 다수 생산을 한다는 것이 이 컬린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 컬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현재 이 국내에서 컬린 계열의 시수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컬린의 직자로는 올해 도입된 글로벌 캠페인이 있습니다. 정성 목장에서 교배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국내 경주마 은퇴를 해서 시수말 생활을 하고 있는 동방대로 요 말 같은 경우는 올해 6두를 교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매직의 자마이죠. 군매직은 컬린의 자마입니다. 그리고 그 군매직의 자마이 니인카네이트가 이 생산자 협회에서 데리고 온 시순말인데 109두를 교배를 했어요. 원래 도입된 생산자 협회에서 도입된 시순말이 한두가 있죠. 몰 스피릿, 나이스 포스의 부마죠. 그리고 코리아컵에 왔던 그 첸 글로리, 그 말의 부마인 몰 스피릿을 생산자 협회에서 이번에 도입이 됐는데, 도입되자마자 산통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산통 수술이 끝나고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죠, 12일 날 죽었어요. 그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몰 스피릿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생산자 협회 소속의 시수말로 갈 수 있는 말들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 뭐 첫 선택지는 투아너 앤더 서브입니다.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 다음 니인카네이터는 내년에도 한 100두 이상은 교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비어넬이라고 챌린지 팜에서 가지고 온 시순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시순말 생활을 하지 않고 경주 은퇴하고 바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주와 같은 타입이죠. 근데 지금 현재 국내 민간 목장도 그렇고 생산자 협회도 그렇고 이 미스터 프로스펙트 계열의 시스말들을 사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 국내에서 태픽 계열 그리고 AP 인디 계열의 암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워낙 그 매니피가 죽은 이후에 한국 시스말의 판도가 머스킨맨을 제외하고는 거의 태픽 계열로 다 바뀌었습니다. 뭐 앵커다운도 있고 콩코드 포인트도 있고 한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주마들 사이에서 태어난 암말들이 다시 이제 순환이 되면서 종빈마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경마에서 가장 검증이 된 닉스,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장 검증이 된 닉스가 바로 이 미스터 프로스펙터와 AP 인디 간의 결합입니다. 거꾸로도 닉스가 좋습니다. 미스터 프로스펙터와 AP 인디 이 결합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미스터 프로스펙트 계열의 시수말들은 꾸준히 도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마이 미드나잇 비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드나잇 비주입니다. 마차는 전반적으로 와 소리 날 정도로 뛰어나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못생겼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잘 뛰었죠. 경주 성적을 살펴본다면은 22전을 뛰었고 14승 2착 5회 3착 3회, 즉 다시 말해서 경주를 뛰면서 22전을 뛰면서 3착 내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함이 강점입니다. 늘 자기 걸음은 뛰었고, 가장 큰 우승은 20년 사우디컵 우승이었습니다. 물론 이 경주의 실질적인 우승은 맥시멈 시큐리티가 우승을 했죠. 그렇지만 약물로 실격을 당했습니다. 실격은 보통 여러분들이 외국 그 차트들을 보면 DQ로 많이 표시가 됩니다. 이 DQ가 뭐냐면 disqualified라고 하죠. 실격. 그리고 보통 DH라고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DH는 dead hit, 즉 동착을 했을 때 DH, 실격은 DQ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맥시멈 시큐리티가 실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착을 했던 미드나잇 비주가 우승을 하게 됐고, 그리고 19년대 퍼스널 엔사인 스테이크스, 그리고 19년대 논진 브리더스컵 디스타프, 그리고 18년도 논진 브리더스컵 디스타프에서 퍼스널 엔사인에서는 우승을 했지만 나머지 브리더스컵 디스타프에서는 2착 3착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당대 이 미드나잇 비주가 그 활동을 했을 그 당대에는 저는 미드나잇 비주도 경주력이 워낙 좋았던 경주마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넘버 2로 보고 있고, 넘버 1으로 보는 경주마는 따로 있습니다. 일단 이 말이 우승한 퍼스널 엔사인 스테이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혈통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퍼스널 엔사인의 그 혈통표가 많이 보일 겁니다. 암말입니다. 이 퍼스널 엔사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위대한 암말 경주마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현역 시절 경주 성적보다는 오히려 종빈마로 가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성공한 모계 라인을 후대에 물려주고 있는 말이 바로 이 퍼스널 엔사인입니다. 그리고 브리더스컵 디스타프의 뜻이 암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브리더스컵 잔디를 빼고 브리더스컵에서 더트에서 펼쳐지는 가장 큰 경주는 브리더스컵 클래식입니다. 여기에는 순말들이 참가를 하죠. 그리고 암말들 간의 겨루는 가장 큰 경주가 바로 이 브리더스컵 디스타프가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블루 프라이즈가 우승했죠. 아르헨티나에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말인데, 만명에서 알 수 있듯이 퓨어 프라이즈 자마입니다. 퓨어 프라이즈는 스톤캣 라인의 실수말로 아르헨티나에 가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 자마인 블루 프라이즈한테 지면서 2착을 했고, 18년도에는 3세 시즌이죠. 이때는 같은 3세 마인 모노모이 걸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와우캣이 2착을 했고, 국내에도 와우캣이란 말이 있긴 하죠. 이 모노모이 걸이 제가 이 당대의 최강 암말로 평가를 하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셌던 말이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이 미드나잇 비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펼쳐지는 트리플 티아라, 그러니까 암말 상관 경주를 모두 다 참가를 했습니다. 미국에는 암말 상관 경주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뉴욕 트리플 티아라가 있고 내셔널 트리플 티아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암말 상관 경주는 뭐냐? 뉴욕 트리플 티아라입니다. 그 뉴욕 트리플 티아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 개 경주가 모두 뉴욕에서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서 벨몬트 파크, 에퀴덕, 아니면 사라토가 레이스 코스, 이 세 개 경마장에서 돌아가면서 펼쳐지는데, 이게 전통적인 암말 상관 경주인데, 이 전통적인 뉴욕 트리플 티아라에 바로 이 미드나잇 비주가 모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마더구스 스테이크스에서는 우승을 했고, 코칭 클럽 아메리칸 옥스에서는 2착을 했습니다. 모노모이걸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알라바마 스테이크스에서는 3착을 했는데, 이거는 에스키모 키세스가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뉴욕 트리플 티아라 외에도 미국 내셔널 트리플 티아라 중에서 한 경주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 경주가 바로 논진 켄터키 옥스입니다. 여기에도 우승은 모노모이걸이 했고, 이 미드나잇 비주는 3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모노모이걸한테 좀 밀리는 전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뉴욕 암말 상관 경주는 모두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셔널 트리플 티아라는 어떤 경주들이냐면은 미국의 상관 경주가 펼쳐집니다. 켄터키 더비, 프리커니스 스테이크스, 벨몬트 스테이크스. 그 전날 암말 경주들이 열려요. 그게 바로 이 내셔널 트리플 티아라입니다. 그러니까 켄터키 더비 전날 열리는 켄터키 옥스, 그리고 프리커니스 스테이크스에서 전날 열리는 블랙 아이드 수잔 스테이크스, 그리고 벨몬트 스테이크스 전날 열리는 에이콘 스테이크스, 이 세 개를 암말 상관, 내셔널 상관 경주라고 하는데, 블랙 아이드 수잔 스테이크스 같은 경우는 블랙 아이드 수잔은 꽃 이름입니다.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하면 꽃 화환을 걸어주죠. 그 걸어주는 화환들이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더비에는 장미를 화환을 걸어줘요. 그리고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에서는 이 블랙 아이드 수잔
을 걸어주고 벨몬트는 아마 카네이션을 걸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블랙 아이드 수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천남성인가 천금성인가 그런 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벨몬트 스테이크스 이후에 7월 달에 이 벨몬트에서는 다시 더비와 오크스가 펼쳐집니다. 벨몬트 더비, 벨몬트 오크스가 펼쳐지는데 이 두 개 경주는 초청 경주이죠. 인비테이셔널 경주이고 유럽 말들도 초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관 경주 끝난 이후에 7월에 펼쳐지는 경주이고 이 경주들은 잔디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벨몬트 더비, 벨몬트 옥스는 잔디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유럽 말들도 초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본 말들도 참가를 합니다. 이 경주들에서.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경주 성적을 보여주면서 결국 2019년 미국 아메리칸 챔피언 올드 더트 피메일 호스, 그러니까 미국 더트주로 고령 암말 챔피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자체는 어마어마한 경주말이었죠. 그리고 은퇴 이후에 라이벌이었던 두 말 모두 상당히 높은 경매가를 기록합니다. 2020년 은퇴라고 같이 경매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모노모이 거울은 950만 불에 낙찰이 되는데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경매 가격입니다. 가장 높은 경매 가격을 기록했던 말은 하버드 그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콩코드 포인트의 모마가 하버드 그레이스인데 그 말은 아닙니다. 철자가 하나 틀립니다. 그 말은 아니고 다른 하버드 그레이스가 1000만 불에 낙찰이 됐고 이 말은 950만 불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드나잇 비주 같은 경우는 500만 불에 낙찰이 됐다가 다시 2022년 경매에 다시 상장이 되면서 일본 노던팜 대표인 요시다 가츠미가 550만 불에 사갑니다. 이 당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요시다 가츠미 회장이 이 경매에서 거의 600만 불 언저리짜리 말을 3마리를 샀어요. 그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됐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이 미드나잇 비주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에스키모 키세스는 230만 불에 샤다이에서 사갑니다. 그러니까 이 미드나잇 비주는 2세 때 경매가가 8만 불이었습니다. 2세 그 OBS 트레이닝 세일에서 8만 불에 팔렸는데 취득 상금으로 거의 1,400만 불을 벌어들였고 그리고 나중에 종빈마 경매에서 550만 불을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거의 8만 불에 팔렸던 말인데 마주 입장에서는 2천만 불을 벌어들인 겁니다. 대박 중에 대박이고 거의 뭐 호박이 굴러 들어온 결과이죠. 그리고 이 말이 일본에 팔려가서 첫 교배한 상대가 바로 누구냐면은 이퀴녹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키타산 블랙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 이퀴녹스 당세 순말이 원래 경매에 나왔어요. 엄청나게 인기를 모았겠죠.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인 노던 셀렉트 세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인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인 5억 9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59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노던팜이라는 브랜딩 파워까지 겹쳐진 거죠. 그러니까 550만 불에 사왔지만 거의 한 방에 본전을 뽑았죠.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자마들, 물론 자마들의 성적이 나오긴 해야 되겠지만 성적이 설령 안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한 방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마들은 계속해서 높은 가격에 팔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자마들은 거의 뭐 노던팜 입장에서는 적금을 든 거죠. 반면에 이 샤다이팜에 팔려갔던 이 에스키모 키세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닥 크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자마들이. 일단 경매 때 나온 말은 없습니다. 거의 샤다이가 자신이 생산해서 자신이 마주를 하면서 자신이 갖고 들어갔죠. 그런데 그 자마들이 다들 성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거의 좀 망해가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에 이제 도입이 된 이 비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드나잇 비주의 첫 자마가 태어났을 때 미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그때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지금 국내에 도입된 비주의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부마는 컬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영상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겁니다.
TDN에서 이제 이 미드나잇 비주가 순말을 생산을, 컬린의 순말을 생산했기 때문에 뭐 카메라 들고 찾아갈 수밖에 없죠. 이 힐앤데일즈 팜에서 이 종빈맛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힐앤데일에서 가장 유명한 시수말이 바로 컬린이죠. 그리고 이 힐앤데일 팜에는 이 컬린의 동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이 바로 이 비주인데, 안타깝게도 4전밖에 못 뛰었어요. 그리고 우승도 못했어요. 2세 후반에 데뷔를 해서 3세 때 거의 뭐 부진한 성적을 거뒀는데, 엄청나게 기대치가 있었던 말이 이런 식으로밖에 못 뛰었다는 건 아무래도 부상이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국에 도입이 되었는데, 한국에서 좋은 자마들을 많이 생산하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